오늘은 파이썬에서 백테스팅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테스트란 현재 생각하는 전략을 과거부터 실행했을 때 어떤 성과가 발생하는지 테스트해보는 과정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실행하는 퀀트 투자에 있어서 이런 백테스팅은 핵심 단계입니다. 백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해당 전략의 손익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구간에서 전략이 좋았는지 혹은 나빴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키울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퀀트 투자를 지속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쁜 구간에서도 그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전략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테스트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혹은 엄밀하게 진행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테스트 수익률만을 보고 투자에 대해 판단하거나 혹은 동일한 수익률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백테스트를 위한 수많은 패키지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패키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백테스팅이라는 패키지는 각종 트레이딩 전략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탈립 패키지와 상당한 호환성 그리고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 기능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탈립과 연동이 된다 라고도 나오고, 밑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결과 그리고 손익 현황, 매수 매도 시점 같이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패키지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백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파이썬 관련 백테스트를 검색하면 가장 많은 결과가 나오는 패키지일 만큼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이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큐멘테이션 부분을 가보시면은 해당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굉장히 튜토리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거나, 혹은 블로그 같은 데도 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서 배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BT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앞에 패키지들과는 다르게 트레이딩 전략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반의 퀀트를 백테스트 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트 포트폴리오 운영과 트레이딩을 동시에 다루는 저희 강의에서는 이 BT 패키지를 이용해서 백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패키지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모두 사용해본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죠. 저희는 포트폴리오 운영과 트레이딩을 동시에 다루니까 BT 패키지를 사용하지만, 나는 트레이딩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기에 최적화된 패키지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맞는 선택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패키지들은 제가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 외에도 백테스트 및 결과 평가에 대한 수많은 함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 또는 GitHub의 코드를 모두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BT 패키지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해당 패키지에서는 총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백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의 수집; 두 번째, 전략의 정의; 세 번째, 데이터를 이용한 전략의 백테스트; 네 번째,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겠죠? 백테스트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import bt를 통해서 먼저 패키지를 불러오고, 원래 BT 패키지 내에서는 get 함수를 통해서 야후 파이낸스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함수가 판다스 데이터 리더 패키지의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다스 데이터 리더 패키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크롤링 혹은 Y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 글로벌 자산을 대표하는 ETF 데이터를 미리 받아서 DB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 최적화 수업 때 글로벌 자산 10개 ETF 데이터를 미리 받아놨었죠. 이 DB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10개 자산의 수정 주가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파이썬으로 불러오면 되겠죠. 요까지만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은 파이썬에서 SQL을 연결한 다음에 샘플 ETF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트 그리고 수정 주가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데이트열을 인덱스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 인덱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열을 인덱스로 만들어 준 다음에 접속을 종료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프라이스가, 인덱스는 데이트, 그리고 각 열은 ETF의 수정 주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략의 정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백테스트가 어떤 것인지 정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예제로 10개 자산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고 매월 말 리밸런싱 하는 전략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bt.strategy 함수에다가 전략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저희는 asset EW라고 했죠. 그리고 리스트 형태로 각종 전략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select all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weight equally라는 거는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run monthly는 매월 말에 리밸런싱을 하겠다라는 뜻이 있고 리밸런스를 통해서 계산된 비중에 따라 리밸런싱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백테스트를 먼저 정의를 하는 거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매월 말 리밸런싱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전략의 백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백테스트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주가 혹은 수익률, 두 번째는 비중이 필요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갖고 왔고 비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의를 해줬었죠. 동일 비중으로 하는데 매월 말 리밸런싱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백테스트를 생성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면 각 ETF가 상장된 시점이 다르잖아요. 스파이는 93년부터 상장이 됐지만 다른 것들은 뒤늦게 상장이 됐기 때문에 NA를 날려서 모든 데이터가 동일하게 상장된 시점으로 기준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drop NA를 해주게 되면 NA를 모두 날리는 거니까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2016년부터 뭔가 백테스트가 진행이 되겠죠. 백테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백테스트라고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strategy 부분을 입력하고 주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략의 정의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백테스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된 백테스트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거는 run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run을 하고 위에서 생성된 백테스트를 해주게 되면은 백테스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했던 이름으로 뭔가 백테스트가 실행이 되겠죠. 이제 네 번째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 시뮬레이션한 백테스트의 결과를 살펴볼게요. result.prices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의했던 백테스트대로 투자를 했을 때에 일종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동일 비중으로 매월 말 리밸런싱을 했을 때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고 시작 시점은 100으로 환산돼서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수익률로 바꾸는 법은 리절트를 해주신 다음에 prices 그리고 뒤에다가 to returns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수익률로 환산이 되겠죠. 그리고 맨 위의 부분은 당연히 수익률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NAN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리절트를 하고 바로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은 10개 자산에 매월 말 동일 비중으로 투자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result get security weights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result의 weight를 반환하라 이런 뜻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죠. 요거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 위해서 W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한번 불러오면은 처음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각각의 ETF가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씩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월말이 되면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 말인즉슨 다음날 시가에 각각 10%씩 동일하게 맞추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종가는 비중이 약간씩 틀어질 거고 그러다가 2020년 3월 이럴 때는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엄청 빠지고 채권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채권의 비중이 되게 높아졌고 또 금 같은 거의 비중도 높아졌는데 월말에 리밸런싱을 하겠죠. 그러면은 4월 초에 동일한 비중으로 맞추니까 4월의 비중을 보시면은 또 거의 비슷한 10%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거를 그림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은 비중을 갖고 와서
flat, area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비중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result. display를 해주시면은 성과를 굉장히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정의했던 이름으로 나타났고,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무위험 수익률을 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디폴트는 0%로 돼 있고, 토탈 리턴 총 수익률은 97%다. 데일리 샤프, 데일리 솔티너. 이 샤프 지수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눈 값이고, 솔티너 지수는 평균 수익률을 마이너스 부분의 수익률의 변동성으로 나타낸 값이거든요. 그리고 CAGR, 즉 연평균 수익률은 4% 정도가 나온다. 맥스 드로우다운, 최대 손실률은 42%. 칼마 지수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을 MDD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TD는 이번 달 수익률,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YTD니까 올해 수익률,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을 연유로 한 거, 5년 수익률을 연유로 한 거, 10년 수익률을 연유로 한 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연유로 한 거. 이런 식으로 투자 성과와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BT 패키지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백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내에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이고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산 배분은 크게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으로 나뉘는데요. 정적 자산 배분은 주식과 채권 등 자산에 대한 비중을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6대 4 혹은 8대 2로 동일하게 배분하고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은 레이 달리오가 운영해서 유명해진 오레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브릿지워터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상했고, 이게 오레더 포트폴리오입니다. 경제 환경은 크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로 나눌 수 있고, 각 국면마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자산은 다르거든요. 첫 번째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위험 자산의 성과가 우수하겠죠.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낮은 구간에서는 채권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원자재나 신흥국 채권의 성과가 우수하고, 물가 상승률이 낮은 구간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성과가 우수합니다. 올해더 포트폴리오는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예측하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자산을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미리 대비합니다. 또한 각 상황이 올 확률이 25%씩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산별 투자 비중은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의 30%, 장기채의 40%, 중기채의 15%, 금의 7.5%, 원자재 7.5%, 이런 식으로 비중을 투자하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다라는 뜻이겠죠. 이러한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을 이용해서 백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테스트의 총 4가지 과정, 첫 번째 데이터의 수집, 두 번째 전략의 정의, 세 번째 전략의 백테스트, 네 번째 결과에 대한 평가, 요거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어떠한 복잡한 백테스트도 패키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주식, 장기채, 중기채, 금, 원자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뽑으면 되겠죠. 미국 주식에 해당하는 스파이, 미국 장기채에 해당하는 TLT, 미국 중기채에 해당하는 IF, 금에 해당하는 GLD, 원자재에 해당하는 DBC, 열만 선택한 다음에 drop NA를 통해서 NA를 지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략 이름은 오레더라고 해준 다음에 여기 리스트 내부에다가 전략에 대한 정의를 해주면 된다 그랬죠. 모든 데이터를 쓸 때니까 select all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각 시점마다 우리가 사전에 입력한 비중으로 리밸런싱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weight specified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열에 비중이 얼마씩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자주 리밸런싱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앞서는 run monthly를 했지만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run quarterly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연간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싶으면은 run yearly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밸런스를 해주게 되면은 리밸런싱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요거를 입력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정의한 백테스트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백테스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bt.run을 통해서 백테스트를 실행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올해더 포트폴리오에 대한 백테스트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주식, 채권, 금, 원자재에 어떠한 비중으로 투자했을 때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이 나타나게 되죠. 이번에는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리절트를 해주시고 security weight를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이거를 weight에다가 저장을 해준 다음에 확인해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세팅했던 비중대로 시작해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비중이 약간씩 틀어지다가 분기 말에 해당하는 3월 31일에 뭔가 리밸런싱을 할 거고 그래서 4월 3일 리밸런싱을 하니까 주식에 대한 비중이 30%로 바뀔 거고 그리고 4월 3일 하루 동안 또 주가의 변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중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쭉 포트폴리오가 진행이 되다가 분기 말에 해당하는 6월 30일에 리밸런싱이 될 거고 이렇게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에 우리가 설정한 비중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스태츠를 해주시면은 앞서 디스플레이로 나타났던 거를 약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누적 수익률은 1.88이니까 188%가 될 거고 CAGR 즉 연간 수익률은 한 6%, MDD는 마이너스 23% 정도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앞서 살펴봤던 정적 자산 배분이 자산별로 일정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라면 동적 자산 배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 대상과 비중을 계속해서 변경하는 전략입니다. 여러 경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산은 좋은 성과를 보일 거고 경제 국면은 장기간 지속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에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을 이용한 동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글로벌 10개 자산 중에서 과거 12개월 수익률이 높은 5개 자산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위험 균형 포트폴리오 혹은 리스크 패러티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세 번째, 매월 말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로 10개 자산에서 과거 수익률 기준 5개 자산만 선택하는 이유는 모멘텀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글로벌 10개 자산의 과거 6개월 수익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각 순위별로 다음 달에도 수익률이 상위 50%가 될 확률을 구한 겁니다. 수익률이 높은 1위부터 5위까지의 자산은 다음 월에도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50%가 넘지만 수익률이 낮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자산은 다음 월에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군 간에도 모멘텀 효과가 존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모멘텀 상위 자산만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패러티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자산에 의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크게 영향받는 일을 줄이고 최대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런 동적 자산 배분의 로직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BT 패키지에 내장된 함수를 이용하면 이거 역시 매우 손쉽게 백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모든 열을 갖고 오고 drop NA를 통해서 시작 시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략의 이름을 GDAA, 즉 Global Dynamic Asset Allocation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Select All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자산을 선택할 때는 Select Momentum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총 몇 개 주식 혹은 자산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N5를 해주시면 되고 lookback 그러니까 과거 얼마치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모멘텀을 계산하겠다라고 할 때는 pd.data offset을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1년이면 years 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패러티 같은 경우도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 weight ERC
그러니까 equal risk contribution, 즉 리스크 페러티 함수가 내장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리스크 페러티를 계산할 때 과거 몇 년치 수익률을 갖고 계산할래? 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룩백 부분의 years 1을 통해서 과거 1년치 수익률의 변동성으로 계산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월말마다 리밸런싱을 할 거니까 run monthly를 해주고 이렇게 리밸런스를 통해서 리밸런싱을 정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리밸런싱을 먼저 정의를 해주고 정의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밸런싱을 생성, 그리고 BT 런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실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전략도 BT 패키지에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략의 성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플롯을 해주면은 글로벌 동적 자산 배분의 성과가 나타나는데 처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왜냐면은 모멘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처음 1년치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의 시작부터 1년이 지난 지점까지는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값인 10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매 시점마다 투자하는 대상이랑 투자 비중이 변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비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get security weights를 하면은 각 시점별 투자 비중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plot.area를 하면은 면적 그래프를 나타내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은 시점별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익률 상위 5개에 해당하는 자산이 매월 바뀌기도 하고 리스크 페러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모델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이러한 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잦은 턴오버 때문에 매매 비용, 세금, 기타 비용 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BT 패키지에서는 턴오버도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최종 결과가 아니라 GGA 백테스트,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를 입력하고 턴오버를 해주시게 되면은 요 전략에 턴오버가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를 시각화해 주기 위해서 플롯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매월 말 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자주 턴오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매월마다 엄청난 턴오버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동적 자산 배분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턴오버에 대한 비용 같은 거를 고려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투자할 때는 매수나 매도당 발생하는 세금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또 시장 충격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백테스트를 해야 실제에 가까운 백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여기서 백테스트의 정의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고 데이터도 그대로 가져오고 이름을 새롭게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커미선스 부분을 하면은 회전율에 따른 세금을 고려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Q 같은 경우는 퀀터티, 즉 주수를 의미하고 P는 프라이스, 즉 주가를 의미합니다. 즉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여기서 입력한 값만큼 차감된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나 세금, 시장 충격 등으로 한 0.3%씩 수익률이 깎인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비용이 훨씬 크게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대략 30bp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새로운 백테스트가 생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BT 런 부분에 요거는 우리가 앞서 수수료가 없이 생성했던 백테스트, 요거는 수수료를 감안한 백테스트 두 개를 동시에 런에다가 넣고 돌려버리면은 두 개의 백테스트를 한 번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절트를 하신 다음에 뭐 프라이스 이즈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는 기존의 백테스트, 여기는 새로운 백테스트, 이렇게 백테스트 두 개가 동시에 합쳐져서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한번 플러스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은 파란색 부분이지만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포함한 백테스트는 여기 주황색으로 나타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번 성과도 확인해 볼까요? stat이라는 변수에다가 stats를 입력해 주시면은 지표가 저장이 되겠죠.
여기는 수수료가 없는 거, 여기는 수수료가 있는 건데 보시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약 4.9%였던 게 3.8%니까 거의 1% 가까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턴오버가 높거나 혹은 매매 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략 같은 경우는 모델 포트폴리오와 실제 포트폴리오 간의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매에서는 비용과 턴오버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